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시장은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언론에서는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고슈칭 주석이 해외 금융시장이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아가 밀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저는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어제 하루 종일 그 시장에서 저 터진 이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매수세가 너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는 휴일 끝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출발했죠. 사실상 해외 시장의 상승을 시초가에 전부 반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네. 이러면 콜옵션이 환매가 들어오긴 할 텐데 환매 다 시키고 나서 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 한 시간의 어떤 흐름이 나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보통 만약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첫 10분에 결정이 납니다. 일단은 선물이 고가에서 약간은 밀려야 돼요. 그러면서 콜이 쪽쪽 빠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첫 1시간 동안 해외 시장 상승 이후에 나타난 아주 전형적인 반응. 그러니까 외국인은 현선물 동반 매수했고 또 콜옵션도 빠르게는 아니지만 나름 환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지 하면서 나름 기대를 하면서 저도 콜옵션을 비싸게 환매를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 보유주식인 그 주식 중에서 나머지 주식들이 얘기할 건 없고 전략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주식이 이제 팔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영어무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어제 원래 장이 좋았으면 나름 강하게 슈팅이 나올 거라고 굉장히 큰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못 가더라고요. 종목을 공개한 이유는 제가 어제 다 팔았어요. 제가 영어무역은 다 팔았어요. 물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못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제가 나중에 이제 팔면 공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얘기하면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해서. 근데 사실 제가 사는 종목들 보면 막 이렇게 막 날아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못 갔습니다. 어쨌든 1시간 동안은 증시가 나빴다고는 할 수 없는데 개인이 한 시간 동안 9천억 정도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면 초반에 굉장히 매도가 거셌잖아요. 그러나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를 했죠. 그리고 베이시스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차익 매수 들어왔죠. 비차익도 들어오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종합주가지수 3090선에서 뭉개기 하겠다. 그러면서 콜을 빼더라도 크게 빼진 않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품매도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죠. 예. 제가 콜옵션을 환매한 가격이 한 4포인트대 초반에서 환매를 했거든요. 물론 제가 발행한 평균 단가가 한 7포인트, 7.2포인트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40% 넘는 해지 이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물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을 했지만 11시 24분 이후에 선물이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나오면 안 되는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1시 10분 좀 넘어서 또 지수가 또 지그시 눌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완전히 시장을 잘못 본 거라는 결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못 봤다 하면서 해지를 그대로 뒀으면 좋았을 텐데 해지를 너무 일찍 풀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오후 1시 이후로는 영업무역 주식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트에 대해서는 품매수 해지를 붙였어요. 웃긴 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품매수 해지를 너무 비싸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해지를 바꿨습니다. 오전 11시 24분에 하락이 은감이 주석 발언이 전해진 시점이긴 해요. 그런데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그거 나왔다고 해서 밀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밀리니까 너무 힘이 없어졌다라는 어떤 신호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해지 잘못 풀었구나. 근데 그렇다고 양매도로 전환할 거냐? 또 양매도도 아니었던 게 변동성 오늘 죽지 않았어요.
사실 양매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갭이 나오면 장중에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범율 특징이 뭐냐면 일봉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갭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방향성을 싣는 양매도가 아니면 일단 장중 양매도는 터지고 시작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 줄여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잔존일이 지금 7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콜매도를 쳐야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품매수도 시장이 무슨 오늘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양봉이 나온 걸로 싹 음봉으로 다 감쌀 거냐? 그건 정말 아니죠. 그런데도 사실 411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정말 많이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품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 품매수 사실 이익이 얼마 안 났어요. 그리고 막판에 2시 반부터 외국인이 주식 매도하던 거를,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던 걸 좀 줄였다가 다시 매수 돌리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돌렸다고 해서 풋이 확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장이 적극적인 매도는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양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이 어제 주식을 한 6,200억 팔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에 팔았느냐? 물론 420선 초반에서 팔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매수를 담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과연 주식이 올라오면 매도하고 주식이 내려오면 매수를 했느냐, 이 평균 단가를 계속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420선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산 과정이에요. 즉 여기서 주식이 마구 빠지지 않는 이상은 개인이 계속 이 구간돼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물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형적인 분산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요즘에 시장이 계속 계륵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오늘 이상적인 흐름은 외국인 현선물이 최소 5천억 이상씩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 장중에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어쨌든 420선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 그래도 시장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전장이 흘러내렸고 또 오후에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매도세가 없어져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 한 번 더 아래쪽 구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코스피 전략은 이따가 총평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점들이 나름 버티다가 오전 10시 이후로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유럽도 제법 조정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죠. 우선 지표가 폭망해서 나왔어요. 독일 1월 소매 판매가 아주 큰 폭이 마이너스 기록했고 또 실업자도 계절 조정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올시다 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근데 시장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증시는 오히려 지표 발표하고 나서 계속 매수세 들어왔고 그래서 미국 본장 시작 전까지는 계속 강세 보였죠. 통화 시장만이 유로가 좀 밀리는가 싶었더니 또 저점 찍고 그대로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유럽 시장은 최근 강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 추가 상승 동력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으로도 계속 진폭이 커지는 등 건전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 급등이 눈에 띄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가 9,000달러 깨느니 마느니 했었죠. 이걸 강하게 위로 돌리면서 9,170달러로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그래서 골드도 1,704까지 눌렀다가 종가 고가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아시아 세션이 어떤 분위기 안 좋았던 것을 유럽 세션 들어오니까 이거 과한 하락이 아니냐. 그래서 반등이 들어온 것이라 보고요. 반면에 기름을 많이 늘렸죠.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번에 뭐 증산 합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얼마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유럽장이 나름 버틸 때까지는 61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 세션 현물 마감 현물 마감 때 해지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거 효율이 안 좋게 나오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60달러를 깨서 마감을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에 API 원유 재고 발표됐는데 재고 감소가 아니라 재고 폭등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 레벨 다운이 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유가는 굉장히 그림상으로 나쁜 그림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58불까지는 눌러주지 않겠나 그런 우려 섞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채권들 어제에 이어서 추가 상승했는데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영국 그 장기 국채가 의미 있게 반등을 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 정리해 보면 이 경제 지표 발표와는 관계없이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상승 모멘텀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갑니다. 유럽이 그렇게 잘 버티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너무 못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미국 본장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지수 선물들이 계속 반등을 해서 나름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고 또 본장 시작하면서부터는 매도세가 나왔죠. 다만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뭐 추세적 매도가 아닌 이익 실현성 매도였고요. 또 변동성도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장중에 조정을 주다가 유럽 마감 후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해서 그렇지 뭐 아래 꼬리 달고 반등하는구나 싶었는데 또 시가선 부근에서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새벽 5시 이후에는 아니 뭐 거의 다 집어치우자라는 분위기로 밀어버렸습니다. 또 어제 시장 특징이 이 변동성 지수는 얼마 오르진 못했지만 장중 변동성은 아주 그냥 지랄맞은 흐름이었죠. 누가 추세적인 매수도 하지 못했고 또 매도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위로 땡긴 거는 그냥 월초 자금 집행과 같은 강한 수요가 있었다가 그게 사라지고 나서는 시장 불균형이 왔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 중심의 반등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러니까 단기물을 팔고 장기물을 매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근데 정작 시장의 흐름은 단기물은 빠르게 반등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장기물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은 이 필연적인 것이고 다만 그 속도가 제어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금리 상승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들거든요.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전일이 상승을 싸그리 감싼 마이너스 9%로 밀었고 또 테슬라는 마이너스 4.45% 하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3.15% 하락 하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렸어요. 그런데 그 하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중에 꾸준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게 걱정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게 이게 매수세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매도 공급이 더 크구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어제 자금 집행 플러스 커버링까지 나와서 시장이 위로 도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시장이 힘을 빼버리게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직은 나스닥이 장기 평선에 걸쳐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걸 막 회복한 상태라서 바로 숏으로 보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힘이 빠지면서 어쨌든 매수는 매수인데 그냥 막 급등하는 그런 매수가 아니라 아주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매도시 매수 그리고 매수시 매도하는 그런 점진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어려운 그런 상승 모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총평해 봅니다. 우선 코스피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모멘텀이 너무 없어 보이고요.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400선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아이고 이거 목이 확 가버리네. 어쨌든 위냐 아래냐를 따진다면 420선 이상은 너무나도 단단히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물은 420선 이상은 좀 포기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아래라고 생각하기에는 저점은 내려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410선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매수하는 라인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조심스럽게 주식 매수에 물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전형적인 분산 국면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시장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한 번은 언더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월 뭐 중순 이전에는 안 나올 것 같고 3월 중순 이후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략은
상단은 제한되어 있고 하단도 제한되어 있는데 신규로 주식 매수한 것은 중단, 그리고 해지도 다시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해지는 차월물 콜매도에 당월물을 품매수를 달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여 이런 말씀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델타원아, 넌 2월 한 달 동안 계속 주식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거 3,100도 아니고 3,000원 초반에서 응? 야, 주식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뭔 말이냐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2월에 주식을 사라고 한 게 아니라 해지를 계속 달고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제 해지를 풀고 이제 위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시장 하락을 대비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건 주식을 팔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계속 강세 마인드예요.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거 위쪽이 너무 막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월물로도 콜 매도를 해야 되고, 위쪽이 너무 많이 막히다 보면 결국엔 던지는 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당월물에 품매수를 좀 달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뭐 항상 벌 수만 있는 거 아니고 또 깨질 때도 있는데, 계좌는 깨질망정 멘탈은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